예, 골대녀가 챌린지 리그를 도입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리그와 함께 챌린지 리그 2개의 리그를 운영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곧 시즌3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 챌린지 리그 도입으로 송소희 선수를 일찍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소희 선수와 관련돼서 제가 만들어 놓았던 영상 다시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챌린지 리그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22일이에요. 벌써 4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연습 경기인 아나콘다의 6대0, 탑걸의 4대1로 대승을 거두고 최강팀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구척장신 상대로 대참사 일어나기 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송소희와 황소연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몰토크TV입니다. 이번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원도만과 구척장신의 포메이션 프리뷰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상대팀 감독의 빙의를 해서 시전한 FC 원더우먼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7분 6초부터 나오거든요. 그것을 발췌한 영상입니다. 풀 영상은 이 영상의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메이션이 오늘 예고편에 나온 포메이션인데 김진경 선수의 위치가 조금은 다르죠. 이 부분을 제가 제안한 부분입니다. 제안한 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수민의 위치가 정중앙으로 우리 송혜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제안했던 포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수 황소윤, 송소희 투소가 버티고 있는 원더우먼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모두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상대팀 감독의 빙의를 해서 한번 시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걸 해봐야 보다 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재밌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지난번 포메이션을 갖다 다 검토를 해본 거 아닙니까? 지난번 포메이션을 우리가 다 복기를 했잖아요. 어떤 포메이션을 썼는지. 그러면 복기를 한번 해보고 어떤 식으로 원더우먼을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소희와 황소윤 이 두 선수의 티키타카 서로 패스 주고받는 것을 마크를 하자, 막아보자 라고 이렇게 하면 두 선수를 다 막는 건 어려워요. 한 명만 막아도 시너지가 크게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처음에 막느냐?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난 송소희 선수부터 일단 막는다. 계속 막는 거예요. 철저하게 집중 마킹을 해서 이 마킹하는 선수가 체력이 빠진다. 그럼 내부 선수하고도 교환하는 거 약간 뒤로 빠지고 이 선수하고도 또 힘이 빠진다. 체력적인 한계 느껴진다. 그러면 교체 선수를 또 투입을 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둘의 시너지가 나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체력적인 한계가 드러난 송소희 선수를 교체를 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황소연 선수를 마킹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 마킹을 하고 기운이 빠지면 또 다른 선수랑 또 이렇게 교체를 해가면서 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소를 철저하게 봉쇄를 한다. 한 명씩 한 명씩 봉쇄만 해도 시너지가 나오기가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송소희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또 마킹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공격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방어는 그렇다 하고 공격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 수비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른쪽을 공격을 한다. 오른쪽을 같이 공격을 한다. 김희정 선수는 그래도 보니까 센스도 있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수비력이 검증되지 않는 치타 쪽을 향해서 계속 찬스를 노려본다. 저는 이러한 전략을 짜고 우리 팀 선수들한테 원더우먼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구척장신에 3대6으로 대패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방송된 구척장신과의 경기에서 무려 6실점을 한 FC 원더우먼의 포메이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천수 감독의 빙의를 해서 시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포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전에는 FC 원더우먼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바로 이 포메이션인데, 일단 예전에는 둘둘 2-2였었죠. 요렇게 2, 요렇게 2, 둘둘이었었고요. 때는 박슬기 선수가 골키퍼였었고요. 요니피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포메이션을 바꿔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1, 2, 1. 근데 약간 2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약간 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포메이션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골키퍼를 교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슬기 선수의 골키핑 능력을 떠나서 일단 박슬기 선수가 지금 트라우마가 엄청날 거예요. 이런 선수한테 중책을 맡긴다라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편에 보면 요니피 선수가 골키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골키퍼 연습도 하고 골키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고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천수 감독이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송소희 선수는 단순한 골게터가 아니라 어제 경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전에 혼자 골을 3개를 때려 넣는 선수예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3대0을 3대2로 만들면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그리고 실점을 하나 하자마자 또 다시 득점을 해서 4대3까지 쫓아가면서 상대를 끝까지 압박을 하는 게임 체인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황소윤 선수 왼발 좋죠. 양발 다 씁니다. 황소윤을 오른쪽, 원래 포지션이 이쪽 오른쪽 공격수였는데 약간은 뒤로 물러서 공격과 수비, 지금 수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수비도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공격은 송소희 선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이 쌍소 투톱이 아니라도 혼자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공격도 하고 수비에도 가담할 수 있게끔 살짝 뒤로 빠져서 약한 수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롤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선수를 너무 뒤에 놓지 말고 조금은 앞에 둬서 전담 수비수로 쓰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킥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격수로도 한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약간 공격을 위해서 조금은 앞서 두자. 그래서 적극적 공격 가담 미드필더로 앞으로 좀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타 선수를 조금은 분명 역할을 치타 선수 보고 완전 수비 전담으로 세워서 오는 것을 골키퍼 바로 앞에서 많은 것을 좀 마킹을 하라라는 분명한 롤을 줘서 안정적인 포메이션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견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최강팀으로 평가받던 원더우먼이 구척장신의 3대6으로 대패했죠. 그러나 바로 다음 경기인 액셔니스타에도
0대4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몰토크TV입니다. 오늘은 2연패 위기에 빠져있는 원더움을 위한 극약 처방을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로 외롭게 앉아있는 이천수 감독에게 드리는 극약 처방입니다. 보통 본인의 말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죠. 본인이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그 순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기가 많은 원더우먼의 현실입니다. 파란을 프리시즌에 대파란을 일으켰던 원더우먼의 현실이다. 최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이 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상대에도 읽혔어. 가능성도 안 보여. 물론 다 강팀하고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바뀐 게 있다면 골키퍼도 백업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3일 만에 백업 준비를 시켜갖고 요니피 선수가 바뀐 거 빼놓고는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세우는 방향이라든가 다 같죠? 보시면 이거를 조금 버려야 됩니다. 이천수 감독 좀 버리세요. 이미 읽혔고 효과도 없잖아요. 가능성도 안 보였잖아요. 지금 6대3, 4대0 이렇게 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약 처방은 뭐냐? 현재 사실상 원더우먼이에요. 사실상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이 아니라 원더우먼이에요. 이 일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송소희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더우먼에서 대놓고 원더우먼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놓고 원더우먼에서 원더우먼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벤저스 3경기 남았어요. 이제 개벤저스 강팀인 개벤저스의 경우에는 무조건 원탑입니다. 송소희 원탑이에요. 송소희 원탑이고 황소윤을 중미로 씁니다. 왜 그러냐? 개벤저스와 갈 때는 최소 실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최소 실점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소윤을 워낙에 수비가 약하니까 전체적으로 황소윤을 치타 앞쪽에 세우면서 약간 중간 쪽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놔둬야 된다. 그리고 김희정은 왼쪽을 또 마크를 해야 되겠죠. 송소희 빼놓고 사실상 저는 수비 황소윤도 중간에 있긴 있지만 수비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최소 실점으로 1점에서 2점차 승리를 노려야 합니다. 수비를 하다가 송소희의 공을 줘서 송소희의 개인기 혹은 기습 공격으로 골을 넣고 그리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소희를 체력 안배라든가 이런 거를 배려해서 일단 공격에만 전담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소희 원톱 기습 공격과 개인기 유전해서 득점을 기대를 하는. 그리고 허술한 수비 보강을 위해서 황소윤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강을 하고 중간에 나온 공을 송소희한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희정이 좌측과 중앙 최후방 수비수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타를 지금 사실상 박슬기 선수는 트라우마 있어서 골키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백업 포수가 없잖아요. 백업 포수가 아니라 백업 골키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타를 또 백업 골키퍼로 양성을 해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개벤저스 할 때는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나콘다 그리고 탑걸과의 경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득점이 목표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다득점 승리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치타 빼고 전원 공격. 치타 빼고 치타 최후방 수비수 놔두고 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득점을 해야. 그래서 마이너스 7을 극복을 해야 슈퍼리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소희 원톱으로 득점 기회를 다 몰아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황소윤, 김희정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격까지 다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본인 47점, 67점 했는데 그 이상으로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 팀한테는. 그래야 마이너스 7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김희정, 황소윤이 1차 방어를 하고 그리고 치타가 최종 방어성을 지키면서 무실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백업 골키퍼가 사실상 없어요. 박석희 선수 트라우마를 못하니까 골키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골키퍼로 양성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백업 골키퍼가 들어가면서 유니피하고 치타하고 둘이 서로 스위치할 수가 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척장신과 액션이스타에 대패한 이후에 주명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합류했죠. 그러고 난 이후 송소희 선수가 만개된 실력을 뿜뿜할 때 그때 송소희 선수 MBTI 영상 만들어 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대녀의 스탯 전국 스몰토크 TV입니다. 선수들 MBTI 스탯화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골대녀의 최고 인기 선수 송소희 선수의 MBTI를 윤태진, 송혜나에 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송소희 선수의 유튜브, 공식 유튜브에서 가져온 겁니다. 뭐냐고요? 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네, 용감한 수호자 ISFJ입니다. 네, 그러면 ISFJ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죠. 용감한 수호자 ISFJ의 특징은 해결사. 생각이 너무 많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정적이야. 완벽주의자야. 뭔가 좀 매치가 됩니다. 뭔가 좀 매치가 좀 됩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배려가 넘치고 기억력도 좋고 너그럽고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자기 방어적이며 일관적이고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싶어해. 예, 축구 엄청 많은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설명충. 예, 혼자 일하고 디테일이 중요하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농담하고 이상주의자며 의리도 있고 예민하고 잔소리도 좀 하지만 책임감이 많은 용감한 수호자 ISFJ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ISFJ 용감한 수호자 ISFJ의 유명인은 누가 있을까요? 마이클 조던, 마더 테레사, 위하준, 오징어 게임의 위하준, 비욘세, 트와이스의 다현과 정연, 장도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ISFJ에 맞는 축구 직업은 뭐냐? 이 역시 축구 국가대표팀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왔어요. 용감한 수호자, 의무 트레이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필요 없이 소중한 이들을 수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헌신적이며 성실한 방어자형. 선수 생명 내 손에 달렸다. 네, 여기에 맞는 축구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ISFJ 연애 특징이 무엇이냐? 책임감이 강하고 침착한 성격인 ISFJ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한다. 사랑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며 헌신적인 면이 있어서 가정적인 스타일이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잘 살피고 책임감이 강하며 연인과 배우자로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니까 ISFJ가 책임감 강하고 가정적이다. 그래서 연인과 배우자로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답장이 없으면 괜히 잘못 보낸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며 약속이나 계획을 깨버리는 것을 싫어하고 서운한 것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상대방에게 거의 맞추려고 하며 얘기할 때도 공감도 잘해주는 편입니다. 배려 성격을 가진 성격 유형이라고 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기억도 잘한다.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 마음 열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랑이 천천히 차오르는 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고 다정하고 이쁘게 하려고 하는 편이라 서러운 점이 있어도 서운한 점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훌륭해요. 예, 시즌2 최종전에서 해트트릭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 득점왕도 차지했지만 슈퍼리그에 합류에는 실패를 했죠. 게다가 두 번의 올스타전에도 완전 맹활약을 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탯 전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2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슈퍼리그 첫 경기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 시즌2 마무리를 해가면서 이러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송골 승은 과학이다. 송소희가 골을 넣으면 승리한다는 것은 과학이다. 라는 걸 갖다 스탯을 골든 스탯 천국답게 스탯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손나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흥민 나오면 골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중간에 교체 아웃되면 바로 실점을 한다. 그걸 갖다 손나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벌써 며칠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23번째고 30실점째라고 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이 기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나골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송골승, 송소희가 골을 넣으면 승리한다. 이것이 맞는지, 이게 정말 과학인지 한번 스탯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경기 때였어요. 아나콘다 4골 넣고 6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탑골에 1골 넣고 4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리그가 들어갔죠. 구척장신의 해트트릭 3골을 넣었지만 3대6으로 패배합니다. 아나콘다의 골 못 넣었어요. 그래서 0대4로 패배했습니다. 탑골 1골 넣고요.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아나콘다에 1골 넣고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개벤저스의 3골 해트트릭하고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드팀 상대로 1골 넣고 5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팀 상대로 2골 넣고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스탯을 살펴보면 총 9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 중에 8경기에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7경기에 승리를 했어요. 무려 87.5%, 87.5%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가 골을 넣으면 승리한다. 이 정도면 과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흥민, 송메시, 피르민요, 호나우민요, 얼씨구 좋다 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송소희 선수 챌린지 리그 도입되면서 보다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